단기간에 만들어진 백신이기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식은 늘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항이 변경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본에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더나 백신 일부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지난 6월부터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FDA에 제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긴급 사용 허가는 팬데믹 기간에만 유효하며 언제든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모더나는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정식 승인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고 접종자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죠. 때문에 일본에서 전해진 소식은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러 백신 접종 시설에서 미사용 상태의 모더나 백신에 이물질이 혼입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물질은 이달 16일 이후 도쿄도, 사이타마, 이바라키, 기후현 등에 있는 백신 접종 시설 중 8곳에서 확인되었죠. 결국 후생노동성은 이물질이 나온 백신과 동일한 공정에서 제조된 백신의 사용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계 163만 회분의 미사용 백신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죠. 문제의 백신은 스페인에서 제조된 것이며 수입 판매는 다케다 약품공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케다 약품공업은 이물질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이후 후생성은 백신에 혼합된 이물질의 성분을 모더나가 조사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NHK는 모더나 백신의 이물질과 관련해 건강 피해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물론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각국 네티즌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가 쏟아지는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쏟아지듯 보도되었는데 여기에서 마치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식의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는 일본에서 발견된 것은 일본의 백신 관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일본처럼 백신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발견한 사실에 많은 나라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에 이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접종을 했기 때문이겠죠. 일본에 정보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곳에서 핀트를 잡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모더나 측은 일본의 한 언론을 통해 스페인 위탁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발생했다며 현재 안정성과 유효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제휴하고 있는 다케다 약품공업 및 규제 당국과 투명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후 대체 잇따라 발견된 이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건강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이 맞는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일본에서 모더나 백신 이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자 국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고 정부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는데요. 이물질이 발견돼 접종이 중단된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일본에만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이라서 백신 이물질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식의 반응이 민망해지는 사실이었는데요. 30일 더 민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일본은 망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모더나 백신에서 나온 이물질이 고무마개의 일부분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키나와현에서 발견된 모더나 백신 속 검은 이물질은 고무마개의 파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병으로 주사 바늘을 찔러 넣었을 때 고무마개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럭이라는 설명이었죠. 주사 바늘을 찔러 넣기 전에는 백신 병 속에 이물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백신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용기에 들어있는 백신을 주사기에 충전할 때 비스듬하게 바늘을 꽂으면 고무마개 재질이 떨어져 나가는 코어링 현상이 일어난다며 바늘을 수직 방향으로 찌르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후생노동성은 해당 로트 번호의 접종을 삼갈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바꾼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주사 바늘로 흡입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이물질도 있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후생노동성은 주사 바늘로 흡입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주사기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주사기 제조업체가 이를 조사하고 있다며 진화에 진땀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30년 전에는 한국 소아과에서 바늘 품질 때문에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품질이 떨어지면 고무마개가 파손될 정도냐, 일본이 망해간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가 보다, 의료진들의 실수가 있을 가능성은 생각지도 않고 엄한 제조회사의 누명을 씌우려 했네, 역시 남 탓하는 건 세계 최고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 또한 일본의 섣부른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일본에서 일시 중단된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남성 2명이 사망했다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가 공유되었는데요. 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이 기사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극단적 부작용은 매우 드뭅니다. 일본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99%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왜 보고하지 않나요?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는 다르다. 그들은 밥을 먹고 사망했으니 쌀이 그들을 죽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쌀을 다 버려야 합니다. 쌀이 아니라 아마 그들은 둘 다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죽기 전 공기도 마신다고 들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것은 맞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며 백신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일본의 정상 사망률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라는 등 해당 보도를 비꼬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국에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너무 섣불리 논란을 키운 탓인지 해당 소식에는 유난히 냉정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올해 일본에 낀 망신살은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또 하나의 굴욕적인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각국을 놀라게 만든 건 일본 젊은이들이 백신 접종의 기회를 얻기 위해 1km 넘게 긴 줄을 선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긴 줄도 놀랍지만 더 어이가 없는 사실은 1km가 넘는 줄을 서서 무조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 더 재팬 뉴스는 도쿄의 코로나 백신 추첨 시스템이 젊은이들의 예방접종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보도에 인용된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최근 있었던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각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길게 늘어서 있는 줄을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백신 접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국내 반응 역시 비슷했죠. 일본 젊은이들이 백신 접종 기회를 얻기 위해 무더위에 줄을 선 것은 온라인을 통한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쿄의 젊은이들은 무료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도쿄도가 마련한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시부야구에서 1km 떨어진 하라주쿠역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도쿄도는 줄을 선 2226명 중 추첨을 통해 354명에게만 이날 예방접종 기회를 줬는데요. 이는 대기 인원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예방접종센터는 지난 27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을 선착순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요. 예방접종센터 인근은 접종을 원하는 젊은이들로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이 일자 이튿날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방식을 바꾼 것이죠. 이에 도쿄도는 보다 공정하게 예방접종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첨제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는데요. 오히려 선착순의 방식을 유지하는 게 추첨제보다 덜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하나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방접종 기회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인 걸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이 등장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부러움을 표하던 일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죠. 물론 무조건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쁜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의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은 겉으로만 대단해 보일 뿐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장과 거짓 가득한 억지 자랑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녀 백신 예약이 치열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땡볕에 1km가 넘는 줄을 서고도 예방접종 기회를 얻을까 말까한 일본의 상황과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러 번 예약을 시도해볼 수 있는 한국의 상황은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던 각국 네티즌들은 백신 로또라는 비유를 갖다 붙이기도 했는데요. 3시간을 기다리고도 백신 로또에 당첨되지 못한 젊은이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지만 도쿄도는 추첨제 방식 접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은 최근 백신 추가 접종을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올해 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그 디지털 시스템은 언제쯤 구경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